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심지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 억지 갖고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문득 제3자가 와서 이 대화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 사랑에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피곤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공유해 볼게요. 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왜 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각자의 심리적 렌즈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 렌즈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 사랑받거나 상처받은 기억 등으로 만들어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키마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라고 자주 말했던 아이는 나는 무능하다는 스키마를 형성할 수 있고, 사랑을 주지 않는 양육자에게서 자란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언젠가는 버림받을 것이라는 스키마를 갖게 되죠. 성인이 되어서도 스키마는 자동 반응처럼 작동하는데요. 직장에서 상사가 피드백을 줬을 때 난 또 잘못했구나, 역시 나는 부족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능하다는 스키마가 작동한 거예요. 배우자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를 멀리하네,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반면, 자율성과 감정 표현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성적인 갈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성을 단순히 행위나 성기의 결합으로 보지만 성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애착, 수치심, 자기존중감, 신뢰,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깊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잠자리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 그걸 단순히 애정 표현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야? 내 감정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욕구만 챙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는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스키마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행동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당했다는 감정 혹은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걱정해주는 말로 듣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꼭 진짜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해석하는 방식엔 나만의 과거 경험과 감정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걸 서로 인식하기만 해도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보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의 말 자체보다 그 말 뒤에 담긴 감정과 경험을 읽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스키마는 보통 어린 시절에 형성되지만 어른이 된 후에도 강한 감정이나 반복적인 경험을 겪으면 예전의 생각이나 믿음이 더 굳어지거나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라는 버림받음의 스키마를 가진 사람이 이혼을 겪게 되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며 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혼 후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면 나도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이전의 부정적인 스키마가 무의식적으로 관계에 투영돼 같은 문제를 반복하거나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이혼 후에 자주 생기는 스키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혼자 남게 될 거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나. 이런 스키마가 강화된 상태에서는 상대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도 역시 또 나를 버리려는 거야 라는 왜곡된 해석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불안, 통제하려는 행동, 과잉의심, 감정적 거리두기 등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연애의 난이도는 훨씬 낮아질 수 있더라고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지 내 감정을 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연인이나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께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조언하고 싶은 순간도 생깁니다. 자기야,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건넨 말일 뿐인데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또 잔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날카롭게 반응하면 조언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죠. 이런 반응이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자주 비난을 받았거나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만든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항상 부족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배우자가 그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넌 또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조언도 공격처럼 느껴지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가 무심코 한 말에도 자기 방어가 작동하는 거죠. 방어 기제는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쓰는 심리적인 보호막인데요.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받기 싫어서 그건 내 얘기지 난 잘못 없어 라고 말하거나 혼나기 전에 먼저 화를 내는 것도 방어 기제의 일종입니다. 방어 기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방어 기제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인데요. 문제는 방어 기제에 지배당하거나 고착되었을 때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아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부부 갈등을 예측할 수 있는 4가지 파국 신호 중 하나로 방어를 꼽았습니다. 즉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려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방어 기제가 너무 과한 사람과 결혼 생활하면 참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건 부부 모두가 방어 기제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부 둘 다 방어 기제가 강하면 이건 마치 두 사람 모두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 서로 마음을 열기보다 공격받을까봐 먼저 방어하고 그 방어가 또 상대에겐 공격처럼 느껴져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아내가 말하면 남편은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내가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아내도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그러면 난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하고 대화는 멈추고 침묵으로 흐를 수 있어요. 둘 다 본심은 서로 위로받고 싶다인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거죠.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부부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서로에게 상처가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을 숨긴 채 대화를 피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날카롭게 반응하며 자기 방어에 들어가죠. 평소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조용히 지내지만 어느 날 불쑥 그건 당신 얘기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소한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서로 자존심이 부딪히다 보면 대화는 어느새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요. 육아나 생계는 함께하지만 정작 마음은 따로따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죠. 서로 외롭고 불안한 감정이 있어도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괜히 상대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정서적인 대화는 피하고 민감한 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화보다 침묵을 선택하게 되고 그 침묵 속에 말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마음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거나 문을 쾅 닫으며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예민해지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 민감해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한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상처나 불안에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 대화가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말도 날 통제하려고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관계 안에서 신뢰 대신 회피와 방어, 냉소, 비꼼이 오가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재혼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꼭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자주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조언을 들었을 때 나를 무시하나 나를 깎아내리네 같은 생각이 든다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거슬릴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한 말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반응하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의 갈등은 결국 내 눈앞에 있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과거와 대화하지 못한 데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